안녕하십니까, 최정현입니다. 오늘은 9월 15일이고요. 수요일입니다. 오늘 종합주가지수가 4.5포인트 상승한 3153포인트고요. 거래량이 6억 1천만 주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투자자별 동향 먼저 보겠습니다. 개인이 1800 매도했고요. 외국인이 2900 매수, 기관이 1400 매도했는데요. 기관 중에서 금융투자가 1200 매도, 보험이 250 매도, 연기금이 오늘 300 정도 매수했습니다. 기타 범위도 300 매수했고요. 오늘은 기관 투자가들이 매도 우위를 보였으나 내일과 모레는 추석 앞두고 매수 우위를 보여줄 걸로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개인은 초반에 매수 우위 보이다가 매도세로 바뀌었고요. 외국인은 매도를 초반에 보이다가 한 10시부터 매수로 돌변했습니다. 기관은 한 10시, 11시까지 좀 매도 폭이 컸었는데요. 하루 종일 그 시세 팔다가 계속 보합권 유지한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건 오늘 상승은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힘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업종지수 오늘 등락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정밀이 5% 크게 상승했고요. 비금속과 의약품 상승했습니다. 아마 비금속은 지금 남해안 쪽으로 살짝 스치면서 태풍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되죠. 내일과 아마 본격적으로는 아마 17일 정도 예상하는 것 같아요. 모레 새벽에 올 것 같은데요. 아마 비금속 강보는 그에 대비한 거 아니겠나 싶어지고, 건설도 반짝하는 거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겠나 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냥 갖다 붙이는 거예요. 네. 일본은 좀 심각해질 걸로 보여집니다. 일본은 서쪽에서부터 오사카 쪽으로 상륙해 가지고요, 열대 저기압으로 바뀌긴 하겠지만 바람은 세진 하더라도 폭우는 일본 전역을 홋카이도 같이 쫙 스치면서 지나갈 걸로 보여집니다. 올해 일본은 아마 비, 홍수 하염없이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플러스 난 종목보다 마이너스 종목이 좀 많아요. 플러스가 난 이유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몇 개 살면서 매수하면서 플러스는 만들었으나 상승 종목보다는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더 많았다고 보여집니다. 삼성전자 400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23,000원, 셀트리온 9,500원 3.6% 상승했고요. 크래프톤 계속 보이는데 뭔 회사인지는 모르겠어요. SK바이오사이언스인가요? SK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케미칼도 있군요. 상승세 보였습니다. 하락 종목이 크게 눈에 띄는 것도 오늘은 인천제철이 하락했습니까? 1,100원 하락해가지고 52,200원, 그나마 오늘 큰 폭 하락한 걸로 보여집니다. 유플러스 보합 강보합이고요. 삼성 엔지니어링 맞죠? 웬일입니까? 11% 2,700원인데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 일입니까? 네. 그 외에 눈에 띄는 종목들은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네. 한국가스공사 오늘 전기가스가 플러스인데요. 한국전력은 어땠는지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가스공사는 상승했고, 왜 보니까 찾다 보니까 현대건설이 오늘 1.3% 700원 상승했군요. 비금속 광물과 건설주 태풍 대비한 거라고 일단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가 있나요? 다 봤죠? 다 봤고 해외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에 다우지수가 그저께 빠지고 전일 상승했다가 오늘 그대로 샌드위치로 긴 장대 음선을 만들어 버렸어요. 많이 빠졌죠? 아마 오늘 저녁은 큰 움직임 없는 보합 정도 약한 몸통 나오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작은 양선 정도. 오늘 아시아 증시가 뭐 오늘 지금 보겠지만 뭐 주로 마이너스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 유럽 증시는요, 보합이에요, 보합. 영국과 독일이 지금 보합 정도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영국은 좀 플러스로 돌변할 것 같고요. 큰 폭은 아니더라도 어젠 빠졌으나 큰 폭은 아니더라도 오늘은 강보합 정도로 일단 보일 걸로 판단됩니다. 미국 증시도 어제 많이 빠졌고요. 오늘은 다시 또 작은 양선 나오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이에요. 이게 120선이죠. 121선. 여기서 멈추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거래량도 이 정도면 괜찮죠. 나스닥도 보도록 하고요. 음선이 지금 5개째 음선이 나오고 있군요. 21선 살짝 탔고요. 조금 더 밀리더라도 아직까지 뭐 상승 기류, 그리고 거래량 상승하는 거 봐서는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S&P 뭐 좀만 더 내려가면 오늘 정도 장중에 61선 정도 살짝 달 것 같죠? 뭐 그 정도 아니겠나 싶어져요. 전체적으로는 저점이 점점 좀 높아가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일본 니케이 이게 결국 그 조그만 봉우리 3개 있죠? 이게 별이 3개 떴다고 그러는 건데 이게 나타나게 되면 좋지는 않아요. 네, 하락하는 반전 신호를 일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3개가요. 그래서 아마 내일 정도 태풍을 앞두고 장대 음선이 요만한 요 양선에 비슷한 음선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 요 3개가 저녁별형인데 이렇게 3개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도 내일은 좀 음선이 나오지 않을까. 근데 제가 일본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일본도 추석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일본도 추석 앞두고 그렇게까지 나빠질 건가? 라는 생각도 드네요. 어쨌건 요 반짝반짝 3개가 결국 좋은 신호는 아니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홍콩도 오늘 좀 많이 빠졌죠? 안 좋죠 지금. 네, 올 초부터요. 홍콩이 뭔가 지금 경제가 공산권 치하에 들어가면서부터 홍콩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작년에도 뭐 크게 못 올랐으나 작년에도 직전 2017년도 고점을 돌파하지도 못하고요. 네, 크게 상승하지도 못하고 또 올라간 만큼 그대로 내려오고 있네요. 공산권으로 바뀌면서 애들이 힘을 못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해입니다. 상해도 오늘은 태풍 영향권이었었다고 봐야 되겠죠? 뭐 이 정도면 예전에 뭐 2015년도 고점, 2018년도 1월달 고점, 뭐 올해 고점 뭐 별 차이가 없죠. 상해도 썩 좋지는 않아요. 지금 중국이 그 파이낸셜 트위스트 트러스트라고 말하거든요. 금리가 역전 상태로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중국은 좀 위험한 금융시장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환율도 변동금리가 아니라 고정금리고요. 그리고 중국의 또 문제라 하면은 그 호구제도가 가장 큰 문제죠. 호구제도란 거주의 그 이전의 자유가 없는 거죠. 지방에서 베이징으로 이사 올 수 없고요. 지방에서 상해로 주거지를 옮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민 가는 것만큼 힘들어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베이징이라든가 상해 사는 사람들은 특권층이라고 보면 되죠. 북한의 평양 사는 사람들이 특권층이듯이. 저 지방 사는 사람들이 평양으로 이사 갈래요 한다고 이사 올 수 있는 아니잖아요. 허가를 안 내주는 거죠. 그걸 중국의 호구제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중국도 조금 발전하려면 그런 걸 다 고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래량은 많이 증가했죠. 아마 상해도 지금 태풍이 이제 지나갔을 거예요. 좀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그 태풍을 맞이하면서도 이 정도면 잘 버텼다고 보여지네요. 대만 좀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한국만 소폭 상승했고요. 아시아가 좀 파랬고 유럽은 지금 보합권이고 아마 오늘 저녁 미국도 좀 보합권 내 아니겠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다 봤나요? 다 봤죠? 그러면 이제 업종 차트 종합주가 지수를 봐야 되겠죠? 오늘 분봉 차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갔었죠. 이게 외국인이 이때까지 팔았었어요.
10시 반 11시까지 이때부터 외국인이 이제 사자 들어갔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외국인은 요 10시 반부터 꾸준히 매수를 해 들어갔었는데요. 막판에 이게 누가 팔았는지 모르겠네요. 막판에 좀 많이 좀 꺾였는데 기관이 좀 팔았을까요? 네. 개인은 뭐 계속 오전에 매수 우위를 보이다가 외국인이 매수 보이자마자 개인은 계속 매도로 갔고요. 기관은 쭉 팔다가 계속 이 상태로 오는 기관은 갔었습니다. 어쨌건 플러스가 됐고요. 어제 플러스, 오늘 플러스, 추석 앞두고 이런 플러스를 우리가 떡값 장세, 떡값 마련하라고 올려주는 송편 장세, 떡값 장세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또 일봉 차트 봐야 되겠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오늘 이제 여름 장세 마무리가 됐고요. 추석 전야까지가 힘들지 않겠냐라고 여러분께 쭉 말씀드렸고요. 7월부터 쭉 말씀드려왔고 이제 내일 모레 목금 일반적으로 예전에 일반적으로 특히 대선까지 앞두고 있는데 그 추석 전날 주가를 굳이 뺄 이유는 없어요. 뭐 우한이 뭐 자기가 뭐 겹쳤다라든가 그냥 막말로 현 정부에 그냥 악의를 품지 않고서는 나쁜 마음을 품지 않고서는 그 추석날 추석 전에 그러니까 내일하고 모레 주가를 올려놔야 주식 투자자들이 고향에 가가지고 그래도 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 주식해서 돈 벌었어. 그럼 분위기 좋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내일 모레 주가 빼놓으면 고향 가가지고 친구들 만나서 나 주식 투자해서 손해봤어. 이게 분위기가 엄청나게 달라져요. 시장 분위기가. 그런 걸로 이제 뭐 샌드위치 데이라도 하고 연휴 효과라고도 말하고요. 그래서 연휴라든가 이런 명절 앞두고는 일반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면 명절 끝나고도 주가가 더 좋아지는 거고 만에 하나 내일 모레 주가를 빼버리면 그 추석 이후에도 주가는 일단 안 좋게 시작한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정설입니다. 그걸 구조적 분석이라고 그래요. 경험적인 분석. 근데 아마 추석 이틀 남겼는데 내일과 모레 저는 뭐 플러스가 날 걸로 기관 투자가들이 험하게 팔지는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예전에는 못 팔았는데요. 요즘엔 또 팔았다고 누가 뭐 너 왜 팔았니 이렇게 물어보진 않잖아요. 옛날엔 알아서 겼는데 요즘은 알아서 파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명절 앞두고 심하게 팔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내일과 모레는 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추석 준비 즐거운 마음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다 봤나요? 이제 개별 종목 보면 되겠죠. 뭐 힘든 시절 다 끝났어요. 여러분들 이제 추석 즐겁게 맞이하면 됩니다. 현대차예요. 현대차. 오늘 그래도 500원 올려줬군요. 21선까지 코앞까지 왔어요. 뭐 크게 그려보면 이런 거겠죠. 이런 거 한번 그려보시면 이렇게 한번 그려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한번 그려볼 수도 있겠죠. 요게 제가 직선으로 그렸지만 실제로는 여기 21선 같아요. 21선을 닫고 쭉 내려왔는데요. 제가 보기에 빨리 없어져. 예, 이때가 8월 20일 날 20만원. 이때 저점이 9월 13일 날 20만 4천원. 그쯤 좀 저점이 높아졌죠. 이제 올라가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21선 상향 돌파하고 이 저항선 상향 돌파하는 모습 나오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그래서 2달간 거의 석 달 가까운 조정을 보였는데요. 고생하셨다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겠네. 7월 8월 여름 장사예요. 여름 장사는 그 대형주들이 여름에는 길을 못 펴요. 7월 달이라도 재난지원금을 풀었으면 이렇게까지 심하게 빠지진 않았겠죠. 괜히 뭐 88%, 뭐 12% 빼서 주고 국민들 간에 기분 나쁘게 해주고 지금 뭐 7만 건 이상 건 이상이라고 그러나요? 불만 사항인가요? 나는 왜 안 줬니? 그러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국민 분열을 일으키는지 세금 많이 내는 사람들을 왜 기분 나쁘게 하는지 난 그걸 모르겠어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뭐 그렇게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제발 편가르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다 줬으면 얼마나 좋아요. 다 같이 추석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 7월 달에 줄 수 있었잖아요. 이렇게까지 험하게 안 빠졌을 거 아니에요. 그거 뭐 몇 퍼센트 주가 하면서 이렇게 시간 계속 끌었던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그냥 그 꼴통 여하면 기분 나빠한다고 그러는데 꼴통이에요. 네, 말이 안 통하는 꼴통들이에요. 머릿속에 그냥 모든 게 차별화 이렇게 돼 있는 애들이에요. 차별화. 자기가 차별받은 좀 뭐라 그럴까요? 자기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자기들은 너랑 달라. 그게 친일사고라고 생각해요. 옛날 일본 놈들이 갖고 있던 생각이겠죠. 나는 일본 사람이고 너네 조선 사람들이고. 그거를 또 친일파들이 그대로 배웠겠죠. 그러면서 거기서 아부하면서 강한 자 약하고 약한 자 강하고 그렇게 흉내냈겠죠. 현대차 또 쓸데없는 얘기 좀 했군요. NC소프트 한번 볼까요? 아직까지 얘는 계속 하락하고 있군요. 제가 NC 응원단은 아니기 때문에 NC 팬은 아니거든요. 주가가 돌아서야 NC 팬을 하겠죠. SK 하이닉스는 이 정도면 바닥을 확인했다고 봐야 되겠죠. 어쨌거나 지금 저점이 높아가고 있는 즐거운 거 아닌가요? 그쵸? 8월 13일 날 98만 9천원 찍고 10만 7천원까지 올라왔다는 얘기는 지금 9천원 정도 올라왔죠. 바닥을 찍은 것 같고 나비가 두 마리가 지금 날아가는 이런 모양새군요. 괜찮아 보입니다. 뭐 MACD 그 지표들도 좀 살아 움직이는 것 같고요. 뭐 이 무거운 주식이 당장은 아니겠지만 바닥을 확인해서 21선 위에서 좀 머물러 주고 61선까지만 돌파해 준다면 더 이상은 하락하지 않을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연말장세에서는 바닥 다지고 어느 정도라도 요 밀집대 한 12만원대까지라도 왔으면 좋겠어요. 요 물량 밀집대잖아요. 당장은 뭐 직전 고점까지 갑니다 말은 못하겠고요. 아마도 반도체는 내년에는 조금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까, 내년을 많이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관 투자 같으면 지금쯤 사둬야 되겠죠. 지금 같은 바닥이라 본다면. 개인은 그럴 필요 없고요. LG 디스플레이 그냥 치고 올라가지는 못하는군요. 근데 어쨌거나 이제 연말 다 끝났고요. 요걸로 봐야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봐야 되겠죠. 지금 뭉쳤죠? 50, 20 뭉쳐있죠? 주가하고.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네. 61선 상향 돌파하는 모습 보인다면 뭐 직전 고점 언저리 25,000원까지 가는 것도 큰 어려움은 아닐 걸로 보여집니다. 잘 버텼다고 보여집니다. NC 소프트 같이 이거 왔다가 쭉 밀릴까봐 겁먹었는데요. 뭉친 거 보고 저점이 그래도 올라가는 거 보니까 한 고비는 일단 넘긴 것 같습니다. 워낙 회사가 좋은 회사예요. 디스플레이 업종 자체가 좋고요. 이 디스플레이 업종은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최고입니다. 50% 이상 독점하고 있는 업종이에요. 얘는 또 이렇게 지저분하게 해놨나요 제가? SK이노베이션 오늘은 또 크게 빠졌네요. 아이고 이거 뭐 장악형입니다. 어제 양선을 오늘 음선이 그냥 완전히 장악해 버렸네요. 기관이 팔았다고 봐야 되겠죠. 이때 외국인이 대량 매수했던 날입니까? 이때입니까? 이때라고 봐야 되겠죠. 이때 오늘은 또 팔았다고 봐야 되겠나요? 그래도 뭐 60선 21선 깨지 않았으니까요. 올라가겠죠. LG전자 좀 선별해서 볼게요. 종목이요. 얘는 아직까지 정신 못 차렸고 지금 긴 장대 양선 대량 거래량 한 다음에 매미가 지금 몇 마리입니까? 5, 6, 7, 8이죠? 8마리에 지금 매미가 딱 붙어 있고요. 긴 장대 양선에 지금 저점은 깨지 않고 버티고 있어요. 조만간에 이런 양선 한번 나올 것 같아요. 조만간에. 더 이상 하락하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매미들 가둬놨잖아요. 예. 이런 양선 한번 더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오면서 장 분위기 바꿔나가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LG전자 세계적인 기업이죠.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입니다. 전 세계 어디 가도 LG전자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LG를 알겠죠. LG. KB금융. 이거 추석 전에
여러분께 48,000원, 48,000원. 추석 전에 48,000원, 48,000원 외쳤는데 결국 안 오네요. 근데 그 추석 전이 했던 말이 결국 오긴 왔네요. 추석 때까지. 시간 참 빨리 갑니다. 2달간. 고생하셨어요. 안 빠지고 올라갑니다. 5만원 찍고 올라가 버리네요. 올라가겠죠. 추석 끝나고 찬바람 불고 10월달 되면 은행주 증권주들이 반짝반짝 하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네. 최소한 뭐 직전 고점 가겠죠. 5만원, 5만 2천원까지 또 안 나요? 직전 고점 가면 5만 9천원이니까 뭐 10% 게임은 최소한 안 나겠습니까? 은행주? 워낙 실적이 좋으니까요. 안 빠진다는 게 참 대단했습니다. 여기서 한번 왔다 갔으면 좋을 뻔했는데 4만 8천원까지. 그만큼 경기가 좋다는 얘기예요. 기아차입니다. 음선이 컸는데 그래도 버티고 있죠. 이 정도면. 기아차는 어떤 게 좋은가요? 요즘에 기아차 지금 차를 바꿔야 될 상황이 생겼는데 뭘로 바꿔야 될까 지금 고민이에요. 기아로 갈까, 현대로 갈까, 쉐보레 갈까, 뭐 고민이 많습니다. 삼성도 있고요. 네, 르노라고 그러죠. 르노에서 삼성을 뺀다고 그러는 것 같고요. 쌍용도 있고 고민입니다. 뭘 가야 되나. 그렇고요. 기아 지금 현대 기아는 이제 세계적인 기업이 됐고요. 지금 일본의 자동차가 제가 보기엔 포기한 것 같아요. 그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잖아요. 핸드폰에서 스마트폰 바뀌면서 노키아가 사라지고 모토로라 사라지고 내연기관에서 이제 전기차, 수소차 바뀌면서 혼다하고 뭐 닛산은 이미 조금 고생하고 있고 사라지는 것 같고 도요타 혼자 버티고 있는데 한계 온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아마 그 자리를 현대 기아차가 동남아부터 해가지고 장악해 나가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삼성전자도 있군요. 네, 소폭 상승이죠. 저점 높아졌죠. 바닥은 확인한 것 같습니다. 네. 문제는 이제 61선을 돌파할 때 과연 이 가격대 78,000원, 8만원대 이 돌파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올라가겠죠. 연말에 뭐 직전 고점 언저리 뭐 9만원까지는 안 가겠나 싶습니다. 네, 96,000원 이 꼬리까지는 제가 뭐라고 못하겠어요. 이거는 뭐 진짜 저주죠. 저주 피레침이죠. 이거는 요 9만원입니까? 89,000원 9만원이죠? 뭐 여기까지는 안 가겠나 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인데 얘가 여기까지 가면 주가지수가 3,300 이상 갑니다. 3,500까지 가버려요.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9만원 가면요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얘가 가면 은행증권주 따라갈 거 아니에요. 다른 또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갈 거 아니에요. 연말에 얘 9만원 가면 진짜 주가지수 3,500 간다는 얘기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익률 끼면서는 좀 뒤지겠죠. 삼성전자가 개인이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HM 잘 버티네요. HM은 참 좋은, 요거는 좀 넘기기 힘들 것 같고요. 이 정도면 잘 버티고 있습니다. 하나솔루션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솔루션도 이 정도면 뭐 완전히 회복됐죠. 요거 깨지면서 NC소프트 꼴나는 거 아닌가 생각했었는데 이걸 참 버티고 올라온 거 봐서는 대단하다고 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나름대로 이것도 뭐 역헤드앤드 숄더예요. 머리에다가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이렇게 형성하면서 올라갔어요. 세계 저점 찍으면서 나름대로 거래량이 소폭 좀 증가했죠. 나름대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45,000원 이상 뭐 47,000원 여기까지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정도까지는 괜찮아 보입니다. 연말 또 분위기 타면 또 직전 고점 언저리 가겠죠. 한 번씩은 고점 가지 않나 싶어집니다. 종합주가지수가 얼마까지 갈지 또 예측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러네요. 제가 오늘도 조금 좀 방송이 늦었는데요. 오늘도 제가 좀 내일 모레까지 금요일까지 제가 앵벌이 좀 다니고 있습니다. 한 푼 줍쇼 하고 낮에는 6시까지 하고 집에 와서 녹음 뜨는 겁니다.
내일 모레까지 하니까 좀 늦어질 거예요. 모레까지는. 현대건설 뭐 괜찮습니다. 뭐 피해가 없어야 되지만 혹시 또 피해가 있다면 남해안 쪽에 큰 일은 없을 걸로 판단돼요. 일본 쪽으로 대부분 많이 기울었으니까. 근데 혹시 피해가 있다면 또 건설주, 뭐 시멘트 관련주들, 백운석강 관련주 또 반짝하겠죠. 그 태풍 수혜주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현대자체는 오늘 좀 많이 밀렸는데요. 뭐 괜찮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중공업 관련주를 또 봐야 될까요? 이쪽이 현대건설 봤죠? 현대건설 보고 지금 현대자체까지 온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LG화학 얘는 올라갈 생각을 안 하는군요. 단기 바닥은 서로 쌍바닥 비슷하게 찍은 것 같습니다. 타격이 꽤 큰가 봅니다. 삼성 SDI인가요? 얘도 뭐 지 역할 다 했잖아요. 셀트리온. 삼성 SDI 뭐 더 올라가라 하는 건 욕심 아니겠어요? 셀트리온도 모처럼 한번 반등해줬군요. 제가 이걸 왜 권했죠?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재수없는 선이겠네요. 예쁘게 이거 쭉 늘었다가 오늘 한번 강하게 반등을 해줬군요. 단기 바닥 탈출이죠. 좋은 겁니다. 공매도 종목이죠. 공매도가 거의 와가지고 돌아섰군요. 나쁘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빠졌네요. 현대모비스 통과, 삼성물산 보합이군요. 뭐 네, 안 빠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쭉 빠졌던 거는 삼성그룹 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삼성 SDI는 올라가고 삼성물산은 빠지고 그 삼성그룹 내 얽히고 설킨 그 관계, 삼성 SDI는 혜택을 받았을 거고 삼성물산은 혜택을 못 받았을 거고 라고 보여집니다. 저 에버랜드하고 삼성물산하고 뭐 옛날 전환사채 있고 뭐 이재용이 건 있고 뭐 건건이 좀 복잡한 게 있어요. 국민연금과도 연관돼 있고요. 다시는 안 그러겠죠? 다시는 안 그러겠죠. SK가 바닥에서 탈출하는군요. 괜찮아 보입니다. SK는 잘하고 있어요. 네, 삼성만 잘하면 돼요. SK 잘하고 있고 뭐 현대 잘하고 있고 LG도 잘하고 있고 다 잘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네, 뭐 올라가자는 표시예요. 저 정도면. 대한항공 기대가 됩니다. 어제 많이 떴었는데요. 대한항공이 올라간다는 얘기는요. 대한민국 수출이 잘 된다는 얘기예요. 수출하면 해상무역, 물류, 해상무역, 해상물류, 항공물류, 대한항공이죠. 독보적이죠. 네. 지금 수출 물량이 넘치고 있잖아요. 대한항공 승객은 나르지 못하나 아마 수출 물량은 지금 열심히 나르고 있을 겁니다. 뭐 직전 고점 언제 다 왔죠? 다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거의 다 왔잖아요. 그만큼 수출이 잘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더 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확실하게 바닥은 찍은 것 같고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땅콩이 져서 그런 건 아니에요. 하는 일이 기특해서 얘네가 잘 돼야 돼요. 잘 돼야 대한민국이 수출 얘는 이거 멈추질 않죠.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뭐 플랫폼, 뭐 금융 플랫폼, 뭐 제재를 받았다고 그러죠? 그냥 광고가 아니라 그동안 뭐 중개 역할을 했었다나요? 그걸 좀 시정사항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여기서 거래량 보니까 줍줍 누군가 또 매수하는 것 같아요. 걱정할 사항은 아니겠으나
네, 걱정할 상황은 아니었으나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을 좀 심하게 받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올라갈 때요 14만원대에서 물량은 좀 받을 것 같아요. 14만원, 14만 5천원에서 물량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이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팔 기회는 주겠죠. 근데 이렇게 급락을 맞아버리면요 하는 순간에 그냥 놓쳐버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지뢰받고 지뢰 터진 거죠. 어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통신 3인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난해 보입니다. 네, 무난해 보이네요. 네. 여름 장사에 잘 버텼습니다. 이 정도면은 훌륭합니다. 10%도 안 빠지고 잘 버텼어요. KT 이동 고점에서 놀고 있는 거죠. 네. 34,000원, 35,000원 고점인데 32,500원이면 뭐 고점입니다. 잘 버텼네요. 여기서 좀 밀리지 않을까 했었는데 옆으로 이렇게 쭉 기는 뭔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좋아 보입니다. 네. 20주 이동평균선이죠. 20주 이동평균선 딱 닿았으니 안 빠지고 버텨주길 기다려 봐야 되겠죠. 근데 거래량이 월화수 3일간 내일 모레 거래량은 좀 줄어들 것 같으네요. 조정이 좀 길었으니까 거래량이 줄어들 것 같고요.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네, 나빠 보이진 않아요. 어휴. 이때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때는 세계적인 밀레니엄 해가지고 IT 관련주, IT가 뭔지도 모르고 인터넷 한다 그러면 무조건 떴던 시절입니다. 눈 감고 그냥 IT 관련주. 이때는 벤처기업 사장이요. 모든 젊은이들의 꿈의 로망의 직업이었고요. 신랑, 인기 신랑 첫 번째가 벤처기업 사장이었던 적이 있었어요. 이때입니다. 네. 이때는 잊어버리시고요. 이렇게 봐야 되겠죠. 4만원, 4만 5천원까지도 가지 않겠나? 라고 보여집니다. 당장 가진 않겠죠? 엄마네 길게 봐도 나쁠 게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LG 플러스 뭐 좋습니다. 이 저항선 넘겼죠? 21선이 돌았었죠? 돌았으려고 하고 있죠? 둥그렇게 해가지고 그죠? 8개 시계 반대방향 역시곡선으로 해가지고 이제 올라 이렇게 돌아가겠죠? 이렇게 돌려고 하는 거죠? 매수 준비를 하려고 하는 거겠죠? 거래량도 지금 증가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럼 이제 조정시 매수 이렇게 봐야 되겠죠? 21선 근접시 이제는 이제 매수할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봐는 게 좋겠죠? 이때 위기를 잘 참고 넘겼어요. 이때 위기였는데 잘 참고 넘겼습니다. 8월달 시장 진짜 안 좋을 때 이때는 위기라고 생각했는데 위기를 잘 참고 넘긴 종목 같습니다. 건설주하고요. 통신주가 이번에는 제가 보기에 선방했던 걸로 판단되고 증권주 그건 종합주까지 쓰고요. 증권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게 보세요. 어제 댓글 보니까 뭐 연말 장사 대비해서 미리 살까요? 지금 뭐 이렇게 서두르세요. 연말 장사가 최소한 10월부터 시작되면 아마 11월 중순까지 가니까 시간 많아요. 서둘지 마시고요. 뭐 여러분들이 뭐 현찰이 있는 한 주식은 영원히 할 수 있는데 서둘지 마세요. 그 뭐 바닥서부터 다 여러분들이 수익률 올리려고 욕심내지 마시고요. 그 리스크를 많이 걸면 수익을 많이 올리려고 마음 먹으면 그만큼 위험도 커져요. 근데 증권주는 제가 보기에 뭐 21선은 깨지 않고 버티지 않겠나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연말에는 거량이 이제 점점 수반이 될 거예요. 종합주까지 들었고 여름에 거량이 좀 줄어들었고요. 다시 또 코스피 네. 여름이라 거량이 좀 줄어들었고요. 이제는 7, 8월 때 많이 줄었죠. 그러니까 찬바람 불고 10월달 되면 거량 다시 증가할 걸로 보여집니다. 다시 증가할 거예요. 거량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증권사 수익이 좋아지겠구나 라고 보면 되겠죠. 아까 보니 현대 엘리베이터 한번 더 보고요. 삼성 엔지니어링이 오늘 거량이 좋았던 것 같아요.
뭐 얘는 아직까지 어떤 좋은 신호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현대 엘리베이터가. 네. 추석 때인데도 뭔가 없군요. 뭐 고향 방문, 뭐 이상가족 상봉 이런 것도 이번에 또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028020 얼어붙었나 봐요. 남북관계는. 삼성 엔지니어링 이때 별 볼 일 없다 그랬더니 갑자기 이렇게 살아나 버렸나요? 갑자기 급락하는 것도 가슴 떨리는데 이렇게 급등해버리면 또 이게 빠이빠이 남이 돼버리잖아요. 근데 직전 고점 언저리니까 그냥 쭉 올라가진 않겠죠? 그쵸? 또 기회를 주겠죠? 이 종목에 관심 있는 분들은 25,000원 언저리에서 25,000원 이야기하는 거 요거죠, 요거. 요 정도? 25,000원 오면은 또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은 뭐 매수해도 나쁘지 않겠나라고 보여집니다. 거래량 급등하고, 예, 그냥 급등 안 하고 좀 조정 좀 안 거치겠어요? 매미 몇 마리 키우겠죠? 매미. 한 서너 개 키우겠죠? 그래서 25,000원 정도? 바닥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전반적인 게. 21선이 지지해주고 돌아서고 있고. 요 바닥을 깨지 않고 이번에 돌아섰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좋아 보이는 거죠. 고점을 깨고 내려오면, 고점이 낮아지면 나쁜 거고, 저점이 높아지면 좋은 거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또 급등하고 해버리니까 모양은 안 좋으나, 얘는 그래서 하나씩 서서히 탈출을 하는구나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이제 연말과 내년에 또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들, 현대중공업지주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보여드린 이유가 이런 종목들은 될 것 같아서 자꾸 보여드리는 거예요. 네. 삼성중공업하고 두산중공업은 좀 그렇고요. 그거보다는 현대중공업지주라든가 현대미포조선이 조금 더 현실적이지 않겠나, 차트 모양을 봐서. 그래서 상도윤은 지키면서 움직일 것 같아서 그래요. 상도윤은 지키면서 움직이는 종목들. 이 정도면 예전 같으면 제가 이제는 매수하십시오 라고 했을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 근데 제가 아직까지 종목은 제가 여러분께 차트는 좋아요 라고 말을 하겠으나 매수하십시오 라는 말은 제가 아직은 하지 못하고 있어요. 내년 한 2, 3월까지는 좀 더 참아주세요. 제가 저도 1년을 겪어보고 나서 시장을 여러분께 조금 이제 종목 추천도 이제 들어갈 것 같고, 아직 종목 추천까지는 제가 아직까지 시장 파악이 덜 됐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괜찮아 보인다. 차트 모양이 살아나고 있다. 저점 계속 높아졌고요. 거래량이 이 정도면 괜찮고요. 뭐 지표들도 괜찮아. 이 정도면 고개 반짝반짝 들었죠. 61선 돌파했죠. 저항선 돌파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예전 같으면 막 젊은 현기가 막 끌어오를 때는 막 침을 발라가면서 이런 종목 사야 됩니다라고 했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네, 괜찮아 보입니다라고. 네, 괜찮아 보입니다. 올라가다 빠지면 또 안 괜찮아질 수도 있잖아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관심을 가져봐도 올해 하고 또 내년에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서 그래요. 주봉 차트. 월봉동 볼까요? 왜 얘가 또 안 드러나죠? 이걸 100까지 할까요? 100? 안 되는군요. 뭐 무난해 보이는 종목 같습니다. 네, 현대중공업지주 저항선 돌파했으니까 제가 좋아 보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동평균선도 다 돌아서려고 하고 있죠. 역시 곡선도 네 도로록 해가지고 이제 우상향 하려고 폼을 잡고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이제 확인하고 살 때는 좀 그렇고 이 정도면 이제 막 초기 국면이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입니다. 새싹은요, 새싹은 이제 시작이지만 쉽게 또 죽을 수도 있어요. 뿅아리는 우리가 저가에 매수할 수는 있으나 뿅아리는 또 병이 약해요. 그런 거 이제 감안하셔야죠. 큰 닭을 사면 비싼데 뭐 병이 약하진 않죠.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제가 보기엔 새싹 같아요. 새싹. 네, 괜찮아 보입니다. 현대미포조선
내년엔 이쪽이 살아날 것 같아서 그래요. 수준은 많이 받아놨고요. 거제도라든가 이쪽이 아직까지 수준만 받아놓고 아직까지 이런 시작이 안 됐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내년부터는 거제 지역 이쪽에도 이제 뭐 부동산이라든가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들어올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들리고 그런 소식을 좀 듣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남해안 쪽 거제 지역 중심으로 해서 다시 이제 조선소, 조선업이 또 활기를 띠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준은 많이 받아놨답니다. 네. 요것도 요 저항소 8만 원입니까? 돌파해 준다면 시작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렇죠? 터닝 다 했죠. 해서 올라가려고 하죠. 이렇게 올라가면 좋은 거죠. 그런 시점입니다. 네, 요것도 다 지난번에 그거 나왔거든요. 8만 원만 거기만 바짝 들면 나빠 보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최소 뭐 직전 고점 97,000원 언저리까지 95,000원까지 8만원 돌파하면 가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관심 있게 쭉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거래량 최근에 빵긋빵긋 고개 들고 있고 연말정세 때 뭐 내년까지 길게 봐도 되지 않겠나? 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시간 많이 끌었나요? 그만할까요? 이상 멈추도록 할게요. 41분 지났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즐거운 추석, 네, 연휴 여러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